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문을 엽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요즘에 이 탈모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또 특이한 것은 최근 들어서는 이 탈모의 연령층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남성의 탈모가 급격히 늘고 있고, 물론 여성형 탈모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탈모가 환절기에 많이 좀 드러나는 경향이 있나 봐요. 이 시기에 머리카락 빠진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탈모에 관한 잘못된 속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또 이미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병원의 피부과 노영석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이게 계절적인 것도 요인이 많이 되나요? 탈모는 사실은 그 계절과 관계없이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환절기에 조금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봄보다는 가을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봄보다 가을에 더 많이 빠지는 거는 뭐 특별한 뭐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 탈모가 이제 사람이 그 자외선이 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기 위해서 모발이 많아야 되고, 네. 겨울 되면 이제 가을 되면서 자외선이 약해지니까 굳이 막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겨울에는 머리카락 수가 좀 낮고, 봄 되면 다시 조금 많아지는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외선의 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조금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병원에 오는 이런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 이런 분들은 그거에 의한 것보다는 그건 생리적인 변화고 더 심해서 오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모발이 빠진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자연 생리적인 원인이고, 원인이라기보다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렇다면 탈모라고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건가요? 그 탈모는 이제 선천성 또는 후천성 어떤 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모발이 빠지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그 모발은 성장기하고 휴지기의 머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장기의 머리라는 건 이제 머리털이 막 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휴지기의 머리라는 거는 이제 쇠퇴해가지고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는 건데, 성장기의 머리가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휴지기의 머리가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장기의 머리가 이제 감소되고 휴지기의 머리가 많아지게 되면 탈모가 나타나는 거죠. 네, 네. 마치 인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이랑 죽는 사람이랑의 그 비율에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결정되는 거랑 똑같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빠질 때 우리가 흔히 탈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요? 의학적으로는 네. 보통 우리가 10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적다고 해가지고 한 모발이 한 5만 개 내지 7만 개 정도 되는데, 네. 예, 여기에서 100개 이하면은 정상이에요. 네. 근데 100개가 넘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100개가 넘게 빠지게 되면은 탈모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100개를 세고 이러진 못하거든요. 한 움큼씩 빠져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빠진다 이렇게 느끼는 네. 거고, 네. 이건 좀 개인적으로 본인이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주관적인 게 맞죠, 사실은. 네네네. 좀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탈모의 발생 원인이 뭔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사람마다 또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그런 거겠지만 또 공통된 원인이 어떤 걸까요? 이제 그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른데요. 네. 남성형 탈모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거고. 네. 여성형 탈모증은 대개는 휴지기 탈모증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도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렇잖아요. 호르몬이라든가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 이렇게 탈모 환자가 많아지고 젊은 층에서 많아지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네. 또 식습관이 이제 옛날 서양식으로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학업이나 뭐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그냥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병원에 오는 거가 적었었는데 요즘은 최근에 미용에 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미용 때문에라도 전에 같았으면 안 왔을 텐데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네. 최근에 그런 이유들이 아마 그 좀 젊은 사람들 또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탈모를 이제 호소하는 여성들, 남성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뭐 유전성인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뭐 미용적인 측면에서 이제보다 관심이 더 많아져서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 탈모의 그 뭐라 하나 종류도 여러 가지 아닐까요, 교수님? 크게는 이제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이 있고요. 네. 그다음 병적인 거로는 이제 뭐 원형 탈모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모양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원형 탈모증은 모양이고 그거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병적인 거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보는 거는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남성형 탈모증의 특징은 우리가 이 앞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M자 모양으로 네, 해서 네. 벗겨져 가지고 양쪽이 이제 파고 들어가거든요. 네. 반면에 여성형 탈모증은 앞머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앞머리 벗겨지는 여성형 탈모증은 없어요. 네, 네. 다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지하철 타고 가거나 그러면 중년 여자분들이 보면은 머리숱이 살이 다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가르마를 탄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어피어런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 네. 그런 것들이 제일 흔하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이 탈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여전히 정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8897님 문자 주셨는데요. 탈모가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빠져 있고 머리를 감아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빠지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가요? 스트레스와 연관을 질문하셨어요.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스트레스만 가지고 탈모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가 이제 그런 소인이라든가 또는 영양 상태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건 얘기를 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스트레스만 가지고 머리가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고3 학생들은 다 탈모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거는 네. 물론 영향을 주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주 원인은 아니고 네. 그거가 악화나 호전을 조금 시키는 것뿐이지 주 원인은 아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0774님 샴푸를 쓰지 말라는 말도 있고 유기농 샴푸를 쓰라는 사람도 있는데 탈모를 막으려면 어떤 샴푸를 써야 하나요? 하셨네요. 샴푸는 이제 그 의약품이 아니죠. 네. 화장품 종류로 구분이 되고 네. 그다음에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병적인 컨디션이니까 우리가 의약품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물론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쓴다 그러면 나쁠 건 없겠지만은 네. 비용 대비 그 샴푸만 써가지고 탈모를 교정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189님, 하드 젤을 매일 발라서 가르마 부분에 탈모가 심해요. 뭐 비슷한 질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스프레이나 하드 젤 여성들 이제 머리에다가 사용하는 제품 때문에 많이 빠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두피에 그 어차피 화학적인 성분이니까 네.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다음에 펌이라든가 또 염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을 주질 않는데 네. 또 요즘 젊은이들의 그 추세를 미용에 관한 추세를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샴푸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서 악화 요리로 작용할 수 있지
그것만 가지고 탈모가 진짜 뭐 남성 탈모증이 생겼다, 또는 네. 여성 탈모증이 생겼다, 또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워낙 수치 어렸을 때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숱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파마할 때 그 머리 해주시는 분들도 2배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출산 후에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출산 후에 머리가 많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탈모가 계속 여전히 진행된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비슷한 문자가 와 있는데 4717님. 출산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머리가 계속 빠집니다. 이게 탈모가 아닌가요? 출산 후 탈모?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출산 후 탈모라는 건 있어요. 네. 그거는 있는데 2년까지 가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출산 후 탈모의 그 원인은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탈모가 그 아까 이제 휴지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빠지는 건데 그거가 잠시 정지가 돼요. 휴지기로 안 가요. 그러니까 생장기로만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는 머리털이 거의 안 빠져요. 그러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잡고 있었던 보류하고 있었던 휴지기 탈모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출산하게 되면 다 빠지죠. 네.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확 느껴가지고 그때 한번 쇼크를 먹으니까 머리털이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거를 느끼니까 계속 그때부터로 원인을 따질 수 있지만은 대개는 그거가 6개월 내지 1년 있으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임신 네.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애 키우면서라든가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나이가 들면서 되는 그런 것들이 추가돼서 그렇지 네. 임신만 가지고 2년 이상 계속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1701번 쓰시는 분, 비누로 머리를 감고 린스도 안 쓰는데 비듬이 계속 생깁니다. 비누 때문일까요? 비듬을 물어보셨어요. 비듬이 많이 생기는 거는 주로는 지루피비염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루피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기름을 많이 없애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샴푸의 선택. 그러니까 꼭 그거가 샴푸냐 비누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얼만큼 잘 제거하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기름을 잘 제거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비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샴푸를 쓰는 게 좋죠. 이런 네. 유분을 잘 본인에 맞는. 가령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도 건조해가지고 이제 비듬이 많이 생기는데 지루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비듬 많이 생기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사람들의 그 비듬은 좀 끈적끈적하고 손가락 사이에서도 뭐 기름 끼기도 하고 그런데 네. 아토피 피부염처럼 건조한 사람들의 비듬은 날아다니는 가루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적절한 샴푸를 조금 구별하는 거가 좋죠. 네. 그리고 지금 3399님께서는요. 탈모 초기 증상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나중에 빠지는 거라고 들었는데 가늘어지는 과정 없이 그냥 탈모가 될 수 있나요? 이 초기 증상이 어떤 거가 있나요? 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장기의 머리는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자랐고 머리 두께도 굵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휴지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자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가늘어지고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완이 되면서 빠지기 때문에 작아지면서 자라지 않으면서 시간 내면서 그것이 머리 감거나 뭐 머리 빗질하거나 그러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은 꼭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생장기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은 머리카락 하나 잡아당겼을 때 아픈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밑에 막 모근이 이렇게 만져져요. 하얗게. 네네. 근데 예, 탈모증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어서 떨어지는 걸 보면은 밑에 모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 빼더라도 아프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아프지 않은 거가 휴지기 머리고 모근이 있고 뽑았을 때 아프면은 그게 성장기 머리예요. 네. 질문이 오늘 참 많이 오네요. 4593님, 두피에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어요. 건선 있는 자리에 탈모가 되는데 건선을 치료하면 머리카락이 나올까요? 하셨네요. 저는 그 건선을 누구한테 진단받았는지가 궁금한데 네. 건선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피부에도 생기고 몸에도 생기고 두피에도 생기고 하얀 비늘 같은 게 떡지같이 붙어 있는 건데 네. 그 병은 오히려 탈모가 없어요. 아. 반면에 그냥 건성 피부라고 하는 건성일 때 그걸 건선이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비름도 많아지고 그거는 탈모가 있을 수 있는데 건선은 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과 의사가 진단하는 건선은 탈모가 별로 없어요. 네. 5189님, 이분은 검은 콩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검은 콩이 탈모에 예방 효과가 있나요? 벌써 예방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검은 콩. 글쎄 환자분이 만약에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빠진 사람이 검은 콩 먹고 녹차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렵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면은 이런 탈모는 일종의 병적인 상황이고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염증 세포가 많이 침착되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거나 또는 바르는 거로 치료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머리는 지금 많은데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겠다 네. 하는데 콩 같은 거 먹고 어성초 쓰고 뭐 이런 거는 좀 말리지는 않는데 네. 병적인 컨디션이 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좋은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하실 가능성이 커요. 네. 또 0073님.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흰머리가 많이 나서 걱정입니다. 흰머리를 뽑는 게 나을까요? 염색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흰머리는 사실 탈모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네. 의외로 흰머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아, 그래요? 의외로. 네.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뭐 흰머리가 보기 싫다 그러면은 염색을 하는 게 낫지. 그걸 뽑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염색도 많이 하고 파마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 머릿결도 안 좋아진다, 머리 두피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할 경우에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쓰고 또 우리가 펌할 때 보면은 고데기 같은 거로 열을 써가지고 잡아당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견인성 탈모증도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아닌데 그거가 건강한 모발 또 건강한 모낭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탈모가 되진 않거든요. 네네. 약한 소인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껴야겠지만은 건강한 두피랑 건강한 모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탈모가 무서워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또 4423님, 제가 탈모약을 2년째 복용 중인데 아내가 임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기는 남성은 탈모증으로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대신 그 약을 먹을 때 본인이 손가락을 써가지고 본인이 먹지 부인 보고 먹여달라고 그러고 부인은 손으로 그 약을 만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만 조심하면 되지 임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제 탈모의 원인과 이제 여러분의 또 문자 사연으로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데요. 그럼 탈모는 사실 치료가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어차피 이제 사람들은 기준이 자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20대는 이만큼이 정상인데 50대가 되면 또 아무리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젊었을 때 뭐 3분의 2 또는 뭐 4분의 3 정도를 만족해야 되지. 네. 완전히 나이가 50세, 60세가 되는데 젊었을 때의 머리를 기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증상에 따라서 뭐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증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탈모증은 이제 남성 호르몬, 유전적으로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호르몬 차단제를 써야 돼요. 네, 호르몬 차단제.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으면 되고요. 네. 또 이제 좀 더 빠른 효과를 바라면은 바르는 거를 써서 네. 모발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갖다 영향을 줘서 좀 생장기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아, 네.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 남자들이 뭘 바르는 걸 싫어해요. 네네. 그래서 바르는 게 싫다 그러면 먹는 것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잘 먹거든요. 네. 그것만이라도 하면은 이제 머리털이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 먹고 3주 있다가 왜 머리털 안 내냐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3주 과자는 택도 없어요. 네. 3개월 써봐야 머리만 들 빠지고 6개월 쓰면은 이제 솜털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해야지. 네. 약 먹고 언제 머리털 나나 계속 거울 본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제와 바르는 약, 약물 복용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여성 탈모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여성 탈모증은 대개는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줘요. 네. 오히려 머리가 빠지는 거를 방지해 주는데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탈모증은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 상태가 안 좋게 되거나 또는 임신이라든가 또는 급격한 다이어트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여자분들이 아까 그 펌이라든가 염색 많이 네. 하시게 되니까 그런 모발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성 탈모증 때는 주로 그 단백질을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호르몬제 안 쓰고 남성 탈모증은 이제 호르몬제를 쓰는데 네. 여자라고 해서 꼭 이제 호르몬 안 쓰냐 또 남자라고 해서 단백질을 안 쓰냐 그렇지는 않고 네. 그 사람의 패턴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앞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호르몬 때문에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도 보면 앞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윗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저는 호르몬 안 쓰고 단백질을 써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또 탈모의 그 증상,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모양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죠. 다른 거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남성은 탈모증 호르몬에 의한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먹고 머리털 어느 정도 났으니까 이제 끊는다 그러면은 다시 다 빠져요. 네. 그러니까 남성은 탈모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되고 여성은 탈모증 때 쓰는 뭐 이런 바르는 거라든가 먹는 거는 그건 평생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휴지기 탈모증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하고 어느 정도 낫다 그러면 조금 더 하면 되고 네. 해야 될 건 없거든요, 이거가.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뭐 경제적 여유도 되되고 그렇다 그러면 계속 하는 게 더 좋고요. 네. 귀찮다 그러면 관둬도 돼요. 네, 그렇군요. 또 지금 119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미 FDA의 허가를 받은 먹는 탈모 치료제는 한 가지뿐인가요? 일본에서 과학자들이 탈모 정복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그거가 이제 원래는 이제 FDA에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먹는 약이 있어요. 남성 탈모증. 근데 한 가지뿐인가요? 아니 한 가지뿐은 아니에요. 네네.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 지금 뭐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거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네.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 오래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처음 승인받은 거가 오래된 거죠. 네네네. 그럼 탈모 정복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셨대요. 뭐 성공했다는 건 옛날부터 성공했으니까 네. 그건 좀 과장된 면이 있죠. 네, 그렇군요. 쓰면 좋아지니까요. 네. 일단 좋아지는 거는 다행인 네. 거죠. 네, 좋은 거죠. 그리고 3356님. 직장에서 일 때문에 모자를 쓰는데 모자 쓰는 것과 탈모도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이러셨는데요. 사실은 모자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네. 이제 모자 쓰면서 땀 나고 비듬 생기고 가렵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머리 감기 귀찮아가지고 가리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별 좋지 않은 영향을 네, 주죠. 그렇죠. 예. 그거는 생활적인 습관이 안 좋은 거네요. 네. 7974님. 저는 매일 머리를 감는데 오히려 매일 감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셨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감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2번 감으라고 그랬는데 요즘 2번 감으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매일 감거나 하루에도 2번 감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통해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 감는 거는 괜찮은데 네. 머리 감을 때 너무 팍팍 손톱 끝으로 팍팍 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그 손가락 끝으로 살적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린스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런 거를 물로 많이 헹궈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린스라든가 샴푸 성분을 갖다가 몸에서 많이 두피에서 많이 제거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잔여물만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씻어 나가게 한다면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4971번 쓰시는 분. 미세먼지 있는 날에는 하루에 2-3번이라도 감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뭐 하루에 1번 정도 계속 이렇게 감는 건 괜찮다고 하셨어요. 2-3번은 좀 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미세먼지 때는 네. 내가 이제 한 번 얘기했잖아요. 네. 한 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학교 가기 전에 해요. 네. 자고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미세먼지 있는 날은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2번 하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두피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모발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공을 막아가지고 또 모낭염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황사가 많은 날은 아침 저녁 하기를 권하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루에 1번 하는 거를 권하죠. 네. 이틀에 1번도 괜찮죠? 이틀에 1번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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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189님, 두피를 많이 비비면 머리가 다시 난다는데 맞나요? 비벼가지고 낳지는 않군요. 이렇게 네.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눌러가면서 네. 비비면은 잡아당기기 때문에 장력이 생겨서 빠질 수가 있고요. 네. 비비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눌러가면서 마사지라는 거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비비는 거는 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네. 7782님. 40대 초반이시래요. 근데 아버님이 대머리인데 저는 아직 탈모는 없습니다만 탈모가 시작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40대 초반 남성이라고요. 이제 머리를 미리 모발 이식해도 가능할까요? 탈모가 없는 상태에서 모발 이식 후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그 환자분 되게 여유가 많으신 분 같은데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모발 이식이 사건이 나타나면 하는 거지 네. 사건 도는데 생머리를 가지고 이식한다는 거는 네. 여유가 많거나 할 일이 없거나 네. 그러신 분이지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먹는 약은 먹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빠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권하지 네. 않아요. 네, 미리 앞서가지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생각하시는 분들 네. 머리가 좀 없어서 그런 분들은 모발 이식 후에 일상생활이 바로 그냥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런 바로 질문도 가능하지는 있어서. 않죠. 네. 바로 가능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그 이제 공역 있는 데서 이제 뒷머리 쪽 옆머리 속에서 이제 빼서 없는데 앞머리 쪽 천장머리 쪽을 갖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잘 자라게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도 못 감고 좀 불편하죠. 네. 그러고 그다음에 긁어내면 그나마도 붙어 있는 거가 다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주는 고생하셔야 돼요. 1, 2주는 네. 이제 좀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7977님, 남편이 흑채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두피에 안 좋을까봐 걱정됩니다. 흑채가 염색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색약이 아니고. 아, 그래요? 제가 몰라서 흑채는 그랬는데. 그게 정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게 뿌리면 하얗게 돼가지고 그 가루가 두피에도 붙기 때문에 검은색이 보이고 정전기 때문에 이렇게 부하게 보여요. 네. 그리고 비 오면은 그게 옛날에는 또 비 오면 그게 녹아가지고 까맣게 됐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또 이제 비 오더라도 그렇게 까맣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자극 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술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쓰는 거는 저는 뭐 막지는 않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탈모 예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탈모를 그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뭐 몸에 좋은 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그런 분들 현재 질병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는 분들이 예방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쓰는 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진행돼 가지고 갔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주치 한양대병원 피부과의 노용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봄 개편을 맞아서 또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그동안 함께했던 저희 김혜민 PD 그리고 정선임 작가님
당신의 전승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김혜민 PD, YTN 라디오의 보석 같은 PD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김혜민 PD가 저희 YTN 라디오 오후 3시에 이어지는 생생경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고요. 그렇지만 당신의 전승기 오늘 이 프로그램에 제1의 사랑과 제1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끝곡으로 김윤아의 봄이 오면 띄우고 물러갑니다. 핀 꽃들로 그려